두 분 교육감 반갑습니다. 한 분을 모시기도 힘들 텐데 두 분을 함께 모셔서 자리에 함께 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호남민의 보람이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미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호남이 빚어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편협된 마음으로 꼬부라진 마음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성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호남의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남 미래 포럼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한 7, 8개월 됩니다. 그동안에 두 분 교육감님을 모실 기회를 갖고 했습니다만은 또 언제 바쁘신 분들이고 그래서 잘 일정이 안 나는데 마침 오늘 두 분을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결국에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훈련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 바로 두 분 교육감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호남이 잘 살고 호남의 인재들이 등용되고 호남의 앞날이 밝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 교육감님의 큰 힘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모셨는데 오신 게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포기가 돼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만 인사드리면서 이 자리 모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평소에 모시지 못하는 교육감님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모처럼의 모임이 좋은 성과가 있고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의 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구 광주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앉아서 하시도록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이런 작은 홍보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그 어떤 분들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보다도 더 고향을 사랑하시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마음 쓰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선배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광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참 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우리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과 협력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홍보책자에 있는 것처럼 교육상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 이렇게 잡고 행복한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어르신들께서 더 잘 아시고 또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호남 지역은 일찍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사회 결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떨쳐 일어섰던 의로운 지역입니다. 멀리 임진년 외란에서 의병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또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던 지역이었고, 한말에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 또 우리 서민들, 농민들, 국민이, 백성이 도탄에 빠져서 참 신음하고 있을 때 떨쳐 일어난 동학동민 전쟁과 이어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던 한날 의병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또 호남이고, 또 일제의 침략 아래에서는 젊은 청년 학생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힘차게 일어나서 미국의 학생 독립운동을 선도했던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청년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4.19 학생민주혁명 때도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일찍이 학생들이 떨쳐 일어섰던 어려운 지역이고, 또 최근 현대에 있어서는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보여준 그런,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의로운 마음, 그리고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취지로 교육 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교육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민들로 학생들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교육 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을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는 이제 축적된 기술과 지식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루어놓은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인류 기업, 인류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학생들이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그야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르치는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것들을 과감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교실을 이제 가르치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협력하는 그런 수업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질문과 탐구 활동 또는 체험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학생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바꾸어 가고자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그리고 미래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들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들,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제가 자꾸 막히고 그럽니다. 어떻든 제가 지난 1기 4년 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을 가장 중요시한 것이 청렴한 교직 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든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취지로 학교에서 보편적인 복지가 학교에서만큼이라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학생 지원에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 시책들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제 청렴한 교직 사회를 이루어야만이 우리 학부모들, 시민들이 이 교직 사회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력, 교육력이 높아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1970년에 교사를 시작해서 교사만 28년을 하고 또 교육위원 8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동안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때로 체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집에 가도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이 녀석아 너가 얼마나 잘못하고 선생님 속을 힘들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겠느냐, 선생님이 너를 잘되게 하려고 체벌도 하고 꾸중도 하신 것이니까 참 잘했다, 우리 선생님에게 내일은 가서 꼭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들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기 자녀가 꾸중만 듣고 와도 또는 매라도 한 대 맞고 오면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너 선생님은 왜 그런다냐, 내가 혹시 너 선생님을 대접을 안 해서 너를 이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 어떤 집 부잣집 아이들은 대접을 잘하니까 잘 대우해서 우대해주고 우리는 가난해서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차별한다냐 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좀 뭐 교육적 차원이 됐든지 차별하는 것 같이 느끼면은 아주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의 교권 침해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변해서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7, 80년대, 특히 80년대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 시기에 부모님들이 돈 버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은 학교에다 다 맡긴다 하는 생각으로 내 자녀만큼은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선생님께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학교에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촌지라는 이상한 것이 생겨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많으면 한 10% 정도가 그런 행동에 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히 그 자모들이, 엄마들이 모이는 미장원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분 선생님의 잘못된 행태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은 학부모들이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왜곡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직 사회를 믿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런 원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교육력이 떨어져서 우리 교육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든 학교를 믿고 존경하게 하려면은 학교가 더 청렴해야 된다, 더 투명해야 된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청렴 시책을 강력히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징계를 받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 원망도 받았습니다만은 4년이 지난 뒤에는 제가 이제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작년 재선 선거 때 저를 2010년에 제가 38.9%를 얻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47.8%를 얻었습니다. 거의 9% 이상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많은 분들이 학교 가기에 참 마음 편하게 이제 뭔가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아도 또는 돈봉투 가지고 가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똑같이 대해주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올수록 선생님들이 더 부담스러워하니 이제 그런 것 없이 학교에 가자 하는 분위기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하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해서 재선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만큼 광주 교직사회가 모든 그 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 공사를 한다거나 볼품을 구매한다거나 할 때에도 참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되어가서 저는 참 이제 교육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기가 떨어져서 학생 지도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로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고 아이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그런 데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한다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은 첫째로 저희가 그 광주의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저 어르신들, 선배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다른 학생들과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가정 환경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거나 또는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됐거나 교과선생님이 됐거나 한 반에서 한 8명, 한 분 선생님이 8명 정도를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 분이 8명을 지도하는데 100여 명 선생님들에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광주의 교사는 약 14,000명입니다. 14,000명 중에 7,000명이 방과 후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자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거의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은 돈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람을 찾고자 하는 성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참 광주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광주 교육의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좀 더 아이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토론하고 하는 수업으로 바꾸어보자 하는 취지로 그런 수업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300개 학교 중에서 한 분씩만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다 했는데 놀랍게 1,020여 명이 희망을 해서 지금 그 1,020여 명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기꺼이 공개하고 다른 분들의 수업을 배워서 우리 교실 수업을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나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선생님들은 자기 편하려고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찾아서 행동한다라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적어도 광주에서만큼은 자기의 성장과 학생들의 따뜻한 지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고 학생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에서 이 교육에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위원회는 교육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세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방교육 재정이 예상보다 세입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약 4조 원 정도 부족했었고요. 미달했었고요. 예상보다 적었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적지 않겠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방교육 재정이 39조 8천억 정도에서 금년에는 2013년에 40조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39조 5천억 정도로 줄었고요. 내년에는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인건비는 매년
평균 3%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약 1조 5천억 이상 늘어나서 저희들로서는 지방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용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고 혹시 본 교육에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하는데 저렇게 엄살이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뭐 현안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한 뭐 체험 교육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힘든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정부에서 그 3, 4, 5세의 우산보육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해하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의 원로 선배 여러분들께서 후배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늦었지만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데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람들이 저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전라도 사람들 좀 무시하거든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의리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보면은 뭐 데모를 한다면 전라도에서 하고 뭐 노동 파업을 한다면 전라도에서 하고 저도 대학에 있었고 교육감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목포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목포 교육에 대해서 저는 호남 인재육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양적으로 우리 전라도가 경상도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에서 장관이 4명 나온다면 전라도는 1명이면 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를 비싸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전라도에게 양쪽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특혜를 달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수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상대하려면은 우리는 양이 아니고 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교육을 살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질적으로 강화시켜서 정말로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호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상 막연하게 호남 차별하지 말라, 호남 인재 등용해달라 하라. 그것은 말 그대로 구호이고 역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가 되면 텍사스산이 전부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시 보고 너 왜 텍사스사도만 쓰냐? 조지아도 쓰고 캘리포니아 인재도 쓰고 에일사도도 쓰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남이 호남이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호남의 훌륭한 선배들께서 사실 고향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전남이 그와 같은 뭐 정권적 차원에서 보든 제3의 시각에서 보든지 문제가 그렇게 항상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지역에 분란이 있을 때 그걸 설득하고 어른스럽게 지도하고 타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역에 어른이 안 계신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우리 이 서울에 계시는 소위 우리 호남을 대표하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선배들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은 정말 저는
정말 제가 사실 5일 전에 저 동기인데 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건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배들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사실은 우리 호남의 대표하시고 또 우리 호남의 후배들이 지역민들 그 선망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뭘 하냐? 고향에 여러 가지 분란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른스럽게 방향도 안 해주시고 길도 터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호남이 뭐 민주하다, 민족의 뭘 지켜냈다, 호국의 성지다 이런 얘기는 되집어놓고 보면은 정말 안쓰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의 안쓰러움을 역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전남 교육 행정의 지표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로 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당당한 인재로 기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 입시의 문제가 장벽에 있고 또 미래사회 그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입시 학교 다닐 때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식 플러스 경험과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우를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교육을 두 마리 토끼를 사실 다 잡아야 되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애들이 민주교육도 중요하고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사회교육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이렇게 통틀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자산은 대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이미 완성이 돼버린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기간 때는 그 인성의 기반을 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현장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한 게 무지개학교, 다양성을 중심으로 둔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독서만큼은 모든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남는 것이 독서거든요. 때문에 책을 읽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얘기해보는 그 독서 토론 수업이 미래의 혁신 역량이라고 봅니다. 전남에서는 그것을 제가 지금 3년째 수업에도 지금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수업을 해본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교육시키고 학부모 교육시키고 학생들 교육하고 한 데는 3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대학 수능에서 국어가 A, B에서 전부 4단계 올랐습니다. 전남이 그전까지 국어가 14등 정도 됐는데 전남에 14등 한다는 것은 17등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전남은 도서 벽지가 전국에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꼴등이 나야 당연한 건데 14등에서 10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독서 토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중등 교육의 방점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성교육도 좋고 전인교육도 좋고 핵심 역량도 좋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학부모와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좋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남의 핵심 역량은 다양한 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독서 토론 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해서 고등학교에서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대학과 취업을 선택해서 당당한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도록 교육을 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주요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저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학생들을 독서 토론을 해서 시베리아 행군단에서 상테스부르크까지 갔습니다. 10,000km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상무지개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배를, 고향대학교 배를 이용해서 독도랄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그 상임시 정도에서 길들을 따라가면서 민족의식도 거치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또
또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 내적 역량을 길러가라는 것이 저희 전남교육의 목표인데 그런데 활동을 하는 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장하준 그 신안의 그 장학재단 제가 그 독립 선배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단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거기서 50%를 되면은 저희 교육청에서 50% 매칭해가지고 신안군의 학생들 100여 명을 민족 독립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걸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또 가끔 다른 지역사회에 이렇게 독지과들하고 해서는 전남이 다문화 비중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미 학생 숫자가 7,000명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부쯤 되면 전남의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근 절반은 다문화 학생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 학생들하고 접하면서 우리 동화될 것인가 해서 다문화 학생하고 우리 학생들이 합쳐진 예술단, 합창단, 뮤지컬,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한 20%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80%를 매칭해가지고 선배님들의 이러한 훌륭한 정신들이 우리 고향의 후배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향을 맡겨주시고 후배들 사랑해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에서는 광주 전남 교육 현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광주 전남의 낙후된 상황을 읽어야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면 뭘까? 거기서 외국어 교육을 특화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와 중국어를 초중고 과정에서 일정 수준까지 마스터를 전담문중 과장이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광주 전남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물론 현재도 교육부를 인도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여러 노력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그런 레벨을 뛰어넘어서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자님 의견 한번 듣고 싶고 그와 연관돼서 그 나중 혁신도시에 지금 16개 기관이 거의 대부분 이전을 끝냈는데 그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중에 제일 큰 게 교육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국제학교 하나가 생기면 상황이 금방 달라질 것 같은데 국제학교 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에서 또 이게 다 모두 사회에 경력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고향이나 모교에 가서 후진들을 위해서 좀 강의 봉사 같은 걸 하고 싶다 하는 말씀들을 나눈 끝에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한갑수 이사장님도 다녀오셨고 우리 허신영 장관님, 김성호 장관님, 김수담 공동대표님 다 다녀오셨는데 이런 일들을 좀 체계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꼭 그러한지 또 그걸 좀 체계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결국 포럼에서 할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기업을 키우는 것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사람을 키운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습득하고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그 외국어 교육의 전문기관하고 전문가하고 의논을 했더니 그분은 또 그런 의견을 실제로 주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호남미래포럼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클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 그 다음에 대학 교육에 또 담당 기관이 다 다르고 또 현지에 가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또 입장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전략적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 포럼이 좀 도움을 도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현실적 고민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것부터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교육감님의 지금까지 쭉 들으신 얘기에 대한 답을 들은 연후에 의견을 들은 연후에 다시 이어서 아직 말씀을 못한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희국 교육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저희 광주에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학생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결국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는 그 말씀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거처럼 좀 학교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광주일고나 광주고등학교나 순천고나 목포고나 이런 참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해서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해서 관계, 정계, 기업 등등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72년부터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되면서 상당히 이게 이제 평준화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다 보니까 평준화가 된 광주나 이런 데와 그래도 그동안 비평준화 지역으로 있던 지역 전주나 순천이나 목포에 또 우수한 학교들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런 우수 학교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동안 1970년대 고교 평준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것, 그 전에 중학교가 평준화되면서 초등학생들이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심지어 그때도 이제 입시 지옥이라고 하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지 않았냐 하는 측면으로 보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평준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그래도 국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학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학고등학교가 생겨나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생겨나고 또 국제고등학교가 생겨나고 자율형 학교, 자사고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명문학교 모습들이 다시 갖춰지다 보니까 참 뭐 전국의 100대 학교에 광주에는 3개밖에 못 들어간다 하는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이제 생각했을 때 그래도 평준화가 되면서 광주에 많은 학교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과거의 명문학교라고 하던 그런 학교들은 좀 어렵고 침체한 반면에 새로이 사립학교들이 이제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게 되고 이런 학교들이 특별하게 잘하기보다는 고만고만하게 잘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전체의 평균으로 보면은 광주가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제 이제 뭐 수능 결과 발표도 있었고 작년, 저작년 해마다 수능 결과를 발표하는데 광주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1등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작년에는 제주를 포함해서 광주가 1등을 했고 금년에는 다시
2등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1등하고. 이런 걸로 보아서 특별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학교의 필요성도 매우 있지만 중요하지만 또 그동안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고만고만한 학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에 사립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광주는 전국적으로 사립고등학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68%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32%만 공립학교고.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과거에 7, 80년대에 교육 그 수요가 팽창할 때에 고등학교를 많이 세우게 됐어요. 그럴 때 공립학교를 세우기에는 재정적으로 버거울 때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광주에. 그러면서 전남 지역의 학생들을 광주로 많이 받아들였죠. 이게 이제 연합고사 시절에 평준화되면서 전남의 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들어오면서 광주에 폭발적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많이 세워진 단계로 지금은 사립학교가 68%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들은 자기들의 경쟁력, 학교 이름을 내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학력 지도에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광주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지원을 많이 해서 사립학교가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더 배정이 되고 또 공립학교는 좀 덜 배정이 되고 그러면서 공립학교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운 처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 보기 위해서 이제 자율학교를 이용해서 일고나 광고나 상일여고라는 이 세 공립학교를 자율형 공립고에서 자공고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사립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학생들이 믿고 존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모든 언행이 권위돼야 하고 그런데 그냥 복장도 그냥 아주 그 자유스러운 청년 시절에 복장을 하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본의되는 언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장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좀 더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미래교육 대표이신 우리 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대별로 자존심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서로 미래에 자기 자신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참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소통과 협력,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고 전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참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전남의 장만치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가 기본이 되고 그 독서 중에서도 인문학, 군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 관계되는 고전을 읽도록 하고 그 책들을 읽고 토론하게 하고 하는 것은 참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문병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은 백인 백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저런 의견들 주시는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교육정책을 세워나가는데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 교육감님께서 워낙 좋은 말을 다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아마 교육감이 되지 않았다면 교육 현장이 이렇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졌을까 해서 못 느꼈을 겁니다. 저도 대학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를 학생들로 사람 되라, 그냥 사람만 되라, 너 공부만 해라, 뭐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기본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잘하는 애들, 태권도 잘하는, 노래 잘하는, 음악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에게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대로 개인애들에게는 그런 길을 터주고, 음악을 잘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에게 길을 터주고, 축구를 잘하는 애들, 그렇게 다양하게 길을 터주는 것이 교육, 그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남 교육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혁신도시의 국제학교, 저는 교육청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은 그 국제학교를 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와 또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사실 그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요. 이게 내한테 표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얼마 전에도 한전사장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제가 줄기차게 이 국제고등학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전사장은 좀 생각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정치인들을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에 정치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 교육감이 교육감회의 회장입니다만은 저는 유일하게 교육감 직선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육이 정치에 선거만큼 정치적인 행위는 없는데 그 선거에 휘둘리게 되니까 교육이 곡학되는, 이렇게 휘둘리게 된다. 누가 주민이 뭐라 그래도 이게 길이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되고. 왜?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은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는 현실의 문제이지만은 교육만큼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말 교육적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적 소견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교육이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저는 국제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아니면 예술고가 됐든 저희 전남에는 다양하게 지금 바둑고등학교도 하고 있고요. 사관 고등학교 다양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의 특성화 취업률이 전국 최고까지 올라갔고, 저희 아까 우리 이번에 한국은행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 삼성, 은행만 한 작년에 한 80명 정도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도 되고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적정 합격당 학생 수는 OECD가 대략 20명에서 25명 사이입니다. 20명보다 합격당 학생 수가 적어지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학교는 지식만을 배우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을 하고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인터넷 컴퓨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이외의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배웁니다. 친구하고 싸우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와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그보다 더 적어져 버리면 그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제가 교육감 돼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의 60%가 전남에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없어지면 농촌의 지역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에 또 농어촌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만 저는 정말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부모 곁에 학교를 다니는 게 좋다. 정서적으로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금 전남에 한 명 있는 학교가 한 14개 정도 되고요. 한 명도 이번에 작년에 금년에 학생이 한 명도 신입생이 있는 학교가 40개가 넘었습니다. 10명 미만 있는 학교가 벌써 한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교육정부에서 학생 수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남에 농어촌 도시 벽지 학교는 다 죽습니다. 제가 장관을 만나서 일본은 아무도 살지 않은 독도를 가져가려고 하고 중국은 수천 년 전에 있는 땅은 고구려 땅인 동북공정원에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섬에 학교가 없으면 사람이 살지 않고 무인도가 되면 그 중국 놈이 넘본다. 과거도 가면 중국 산동에 닭소리가 들린다는데 언제든지 중국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그건 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방의 차원, 국가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켜냈습니다. 소금관들을. 근데 교육적으로만 보면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학 지나면 결국은 전남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광주 아이하고 서울 아이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실력을 갖추지 않는 고등학교는 결국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한다. 전남이 이 악순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너무 소규모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 좋은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사실 거점고라는 거를 제가 해가지고 제가 장관을 만나서 아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5천억을 받아가지고 전남의 고등학교를 12개의 이제 거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정말 저한테 너 다음에 선거 갈래 안 갈래? 내가 어떻게 너 도와줬는데 우리 동네 학교 오세요 하고 했지만 제가 그걸 1년 동안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설득하고 대화해서 지금 금년 3월부터 개교를 했습니다. 이 개교를 하고 나니까요 지역 주민들께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정말 내 새끼가 내 조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 하면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남이 나름대로 그 성과를 내는 것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고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수십 년을 가다 보니까 전남이 어떤 말하자면 악습의 고리에 딱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똥을 놓고 전부 덮어놓고 치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아까 어느 분께서 강력한 조직, 강력합니다. 뭐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90일 동안 농성한 경우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고 전남 교육을 위해서 지금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져놓자. 그동안 누구도 기초를 다지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서 토론을 구체적으로 들고 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할 때 우리 뭐 어떨 때 국장을 임명해보면 국장, 교육장, 과장이 전부 상고 출신, 어떨 때는 뭐 먹고 출신, 광고 출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향이 영광이냐, 장흥이냐, 화순이냐 따지지 않고 누가 어디 출신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요. 그게 아마 우리 전국 관리자 계셨기 때문에 다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지. 그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이 지식은 앞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수능 볼 때 계산기 들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굳이 계산기로 두드리면 다 될 것을 뭐하러 해야 조금 지나면 우리 수능 볼 때 컴퓨터 들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 다 풉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지식을 재창조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지식 재창조라는 것은 창의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공부 안 해야 공부하는 거하고 창의력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지식을 기반하지 않는 창의력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천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미래에 너 뭐 할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애들의 학생들의 3분의 2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있어서 간접 체험은 독서로, 직접 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해줍니다.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 미래 호남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일거에 반전시킬 방법이 있느냐. 사실 제가 교육감 돼가지고 사실 초창기에 굉장히 고민했던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허신영 장관 계시면 제가 순천대학교에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대학이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대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육감을 글쎄 재선을까지는 했습니다만 또 할래. 전 별로 그렇게 미련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을 하고 나가고 내 후배가 와서 내 후임이 와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거에 반전시키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는 아닙니다. 사실 외국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요, 국어를 잘하지 않고 절대 영어를 못합니다. 그건 어휘력이거든요. 수학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 없는 학생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력과 어휘력은 결국은 독서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그냥 학교 지식을 우리가 분해해보면요, 그 독서를 교육감이라고 참 놀랐어요. 선생님들 문화를 보니까요, 선생님 학교도 계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교사였습니다. 교사로 정년하셨고, 저도 제가 총장 하기 전까지 저희 집사람이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특징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다고 안 어울립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하고 안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들은 항상 부족한 상태의 학생들을 받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될 만하면 나가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서 그 역량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정체적이고 항상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갑질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그 갑질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폐쇄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 교수 마찬가지. 저는 대학에 있었는데 교수들은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후배 안 뽑아요. 이게 또 대학 사회를 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교육감 돼가지고요, 유학을 2년 동안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한 1년에 20명씩. 저는 1년에 20명이지만은 10년 가면 200명입니다. 전남 선생님들 중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10년 후에 200명이라면 그 역량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가정책도 내가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첫 해 공고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20명 뽑겠다 했는데 5명밖에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안 오냐?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또 2명밖에 더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명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전과 자기 역량 개발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3년째 하다가 금년까지 했다. 내년부터 그 제도 폐지한다. 제가 1년에 5천만 원씩 씁니다. 사람 한 명당 유학을 보내는데 5천만 원 있으면 내가 유학 보내줄까 계속 선생님들이 지원해요. 너무 내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에서 제가 우리 정부에서 그럽니다. 사범대학에서 교사를 임용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사 임용 방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대부분 얘기하실 때 학교 얘기, 선생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하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교육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학교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퍼센트는 10%는 안 돼요. 단 그것도 지식 교육의 위주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이게 필요한 교육량을 인성, 지식, 사회성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정교육이 사실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나와 있어. 집에서 부모를 잘 도와주고 가정일을 도와준 애들이 학업 성취도 좋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는 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교육이 80%고 사회교육이 10%고 학교교육은 10%입니다. 근데 마치 이 10%인 학교교육은 지식교육 위의 양은요, 학교 교육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나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식교육이 거의 99%에 해당되고요. 1%가 이제 나머지 인성교육, 사회교육, 뭐 인권교육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교육 위의 것을 학교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무리입니다. 저희 여기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선생님들은 거의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교육 위에 품행이랄지 사회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잠재적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뒤지게 맞아서 아버지한테 얘기 못합니다. 왜? 말하면 아버지한테 더 맞으니까. 그만큼의 권한들이 선생님들에게 잠재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 포럼에서, 미래 포럼에서 이와 같은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선배님들께서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소규모 가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전부 이렇게 직장을 갖기 때문에 자녀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 사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까 전남에서 신안 말씀하신 대로 일병이가 얘기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얼마든지 전남에 학교 1000여 개 있으니까요. 선배님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줄기세포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듯이 줄기세포입니다.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고 또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